안녕하세요, 해풍TV입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 송심이 연기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조 카르텔의 넥스트 플랜인 이재명 제거 계획이 실현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희대의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일정이 5월 14일 수요일로 확정되었는데요. 먼저 청문회 일정 확정과 관련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청문회 계획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청문회 계획서. 예. 그래서 5월 14일 예.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은 뭡니까?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한 로그인 예. 기록을 깔아 그래서 실제로 공판 자료, 예. 수사 자료 포함해서 이것을 실제로 받는지 예. 68만 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분당 한쪽씩 읽으면 1000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쪽 읽는데 2분이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예. 잠 안 자고 41일부터 83일까지 예. 이렇게 읽어야 된다. 예. 읽었느냐? 예. 근데 지금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 안 보고 답안지 쓰는 경우 있습니까? 예. 아니 재판하는 판사들이 재판 기록,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안 보고 재판하면 말이 됩니까? 그거 실정법 위반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예.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우리 피고인 국민들, 예. 내 재판 기록을 안 보고 판사들이 재판을 네.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의혹 이걸 해소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근데 예.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안 지켰다는 얘기는 90일이 넘어서 대법이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재명 후보만 36일입니까? 네. 관례를 깨면은 공정성 의심을 항상 받아요. 예. 특히 민감한 선거 시기에. 그런데 본인도 633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항소심 2심 재판에서 대법원 올린데 왜 다른 것은 3개월 90일 이상 끌어서 재판을 하면서 예. 왜 유독 이재명만 36일입니까? 예. 그리고 왜 9일 만에 신속하게 합니까? 그리고 왜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예. 그렇게 2번 재판하고 끝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을 돌려보냈는데 예. 고등법원은 보통 대개 다 우편송달하거든요. 예. 언제 재판하니까 나와라. 예. 우편송달하는데 왜 이재명만 예. 집행관을 직접 보내서 이재명 후보가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전달하려고 했습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다 지적합니다. 이러니까 네. 정치재판했다고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 예. 반 이재명 투쟁했다고 제가 하는 하나 거 좀 아니냐. 단계적인 거 하나 여쭤. 조희대 이제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놈의 엘리트 법조 카르텔만 믿고 이재명 죽이기에 적극적으로다가 동참했는데 지금 꼬리 자르기 당하고 나락으로 빠질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해풍TV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선택지는 바로 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진 사퇴하는, 말 그대로 탈탈 털리기 전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비열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남아있는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와 같은 엘리트 법조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규정하셨듯이 네. 사법적 쿠데타 시도로 규정을 하신다면 그 네. 책임은 어떻게 물으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제가 예. 방금 법사위 마치고 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라. 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 자진 사퇴하든가 예.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과 남아있는 가문의 명예가 있다면 그걸 지키는 길이다라고 얘기했고 예. 지금 현직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통렬하게 예. 정치재판이었다. 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물러가라. 예. 지금 이렇게 코트넷 법원 게시판에 글을 썼더군요. 예. 그 글을 정말 이 대법원장이 읽어보고 예.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진 사퇴가 요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없어진 겁니까? 아직 유효합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유효?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예.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예.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예.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건 일으킨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물을 건 물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말대로라면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고 피해가 없었다라면 탄핵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일으킨 그 자체가 5가지 부분에 위헌이었고 중대했고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예.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예.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듯이 예. 이번 사법부에 대한 실추, 신뢰의 실추 이런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피해, 신뢰의 추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사법개혁은 예. 더더욱 피할 길이 없고 오히려 가열차게 박차를 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통한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 개혁입니까? 그거 지금 포함입니다, 다. 탄핵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의 경우는 언제 발동됩니까? 지금 다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은 정해졌고 예. 그리고 전술이라 할 수 있는 디테일한 타이밍 예. 이거는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풍TV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선택하며 사법 쿠데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되며 14일 청문회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린 후 곧바로 이어지는 대법원장 탄핵으로 남아있는 명예조차 실추시켜 사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법개혁과 함께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말까지 해주세요. 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 사퇴하라고 한 첫 번째 부장판사입니다. 네. 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아픈 데를 때리는. 자, 저도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퇴 안 하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지켜보겠지만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저도요. 네. 어디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자, 저는 사퇴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퇴 못하게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탄핵으로. 한편 보수 진영 대선 레이스는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엄지법사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불발 시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돈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는 못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돈은 죽어도 못 쓰겠다 이겁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출마해보고 되면 땡큐 안 되면 말고라는 비상식적인 선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지법사 한덕수의 계획을 추측해보자면 한덕수가 후보 등록 포기 의사를 내비친과 동시에 김문수는 드러누워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현재 상황에서 한덕수는 거대 정당의 후보인 김문수와의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선 기탁금 3억을 베팅할 용기도 없으니 대충 이래저래간 보다가 11일 이후에 대선 포기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엄지법사는 대선 출마 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 대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정권 교체가 되는 그날까지 해풍TV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